네, 안녕하세요. 다들 저녁에 이렇게 오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요거는 뭐 제 소개고 소개는 뭐 이제 여러분께서 뭐 보실 거는 없고요. 자, 지금부터 뭐 이제 1차 종합반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올해 1차를 보셨던 분들인가요, 전부 다? 솔직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1차를 다 보셨었을 거예요. 일단은 대상 자체가 이제 어쨌든 조금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이제 따라올 자신이 있으신 분들을 상대로 이제 이런 종합반을 마련을 하게 됐는데, 일단 그러면은 지금 1차의 문제점이 뭐냐라는 것부터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이거 재미있게 좀 약간 이런 말 하면은 웃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라떼는 저 때는 1차를 제시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약간 조금 공부를 안 했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던 때가 있었어요. 막 1차가 컷이 이제 막 66.66이었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막 70점 초반이면은 그냥 붙는다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 일단 문제점 뭐냐면은 1차 점수 자체가 지금 너무 높아졌어요. 컷 점수가 올해 몇 점이죠? 81.66점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죠. 불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차를 지금 한번 떨어졌다라고 하셔더라도 뭐 전혀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시 해서 붙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어쨌든 간에 우리는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 점수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불합격한 게 문제입니다. 1차 점수가 100점이 돼도 그냥 붙어야 돼요. 평균이 컷이 90점이 돼도 이 고시라는 시험은 뭐냐면은 이 수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등수대로 어딜 가는 게 아니라 딱 컷을 딱 정해가지고 이 미아는 그냥 잔인하게 떨어뜨리겠다라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이제 여기 오신 이상 내년에는 1차를 합격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그러면은 1차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 저희 분석한 경우는 자연과학입니다. 왜냐하면은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요, 저 때도 이제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나 민법이나 뭐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이제 객관식만 이제 잘 풀으신다면은 초정일 점수 이상은 가져가시는데, 문제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한 7월 달쯤을 시작해서 두 과목은 확실히 하자라고 하다가 가장 먼저 버리는 게 뭐예요? 생물 버립니다. 생물 왜 버려요? 양이 많아서 버리죠. 나중에 해야지 하고 하다가 그 나중에 가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너무 그러니까 요만했던 게 12월 이제 1월이 되면 막 이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자연과학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그 다음에 특허와 상표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서상철 변호사가 오는 이유가, 사실 저랑 서상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굳이 1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에서도 지금 충분히 힘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1차를 하지 않는데 1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굳이 이렇게 막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재시생들 많이 만나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부진정 동차도 많이 이제 배출을 해봤고,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한빛에서만 좀 1, 2차 연계가 안 되는 것 같다. 1, 2차 연계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투입이 되게 된 거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커리큘럼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1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조급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붙었더라면 기득으로 붙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이면 붙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1차를 떨어졌기 때문에 빠르게 내년에 동차로 붙고 싶은 마음이 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어떤 좀 이제 여러분의 니즈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종합반 서비스 이제 시스템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 해결책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그냥 뭐 제시 종합반 이런 걸로 부르지 않겠어요. 그냥 이제 리마인드 종합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1차를 한 번 떨어지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변리사 시험에서 이런 약간 변태 같은 시험이 된 이상 누가 81.66을 뭐 한 번에 뚫어버려요. 뭐 뚫어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를 못 뚫었다고 해도 여러분께서 전혀 자존감을 상하신다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책은 뭐예요? 1차 점수 인플레이션 그냥 무시하고 합격하고, 그래서
초고밀도 전략으로 효율적인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제가 이제 뭐 2차 수업에서도 하는 말인데 아예 뭐 보이를 100번 그냥 연습장에 써봐요. 영어 실력이 느나. 여러분께서 그냥 효율적인 공부를 좀 추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맨날 이제 기본서나 막 쳐 읽고 자빠져 있고 하면은 절대 1차 시험을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들이 할 몫이고 최소한의 어떤 노력으로 최대한의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들의 어떤 그 임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벽한 개념하고 기본에 기반한 문제풀이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이따 커리큘럼 때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가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이 변리사 시험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실제 시험장에 가보는 것 자체가 실력 향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 분위기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예, 뭐 각각 느끼는 게 다를 바가 있는데 일단 1차 시험 가면 제가 느낀 바로는 어떻게 느껴졌냐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네. 예,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네가 느껴졌고 그런데 나와서 보면 뭐예요? 생각보단 또 컷은 높네. 왜 그래요?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오판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 정규분포의 시험을 보시는 게 아니랍니다. 정규분포의 시험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 해왔던 시험이 정규분포의 시험이에요. 여기 해가지고 그냥 등수대로 딱딱 잘라서 대학 못 가는 사람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시험은 뭐냐면은 여기서 끊어서 평균 가면 그냥 다 떨어지는 거고 잘하는 사람도 떨어지는 시험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느슨한 분위기라든지 또는 자기가 긴장이 너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긴장이 되는 분위기에서도 최대한의 어떤 효율을 이제 꺼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리마인드 종합반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자, 커리큘럼의 특징은요 1차와 2차를 연계시켜 드릴 겁니다. 특히 어디에 있어서 특허와 상표에 있어서는 특허와 상표에 있어서는 연계를 시켜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차와 2차에 있어서 공부 방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1차와 2차에 있어서 공부 방법은 다릅니다. 1차를 접근하는 것과 2차를 접근하는 것은 공부 방법을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르게 하는데 그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내용은 같죠. 상표법이 1차 상표법, 2차 상표법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표법 조문이 바뀌어요? 네,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은 1차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2차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그러면은 시험 최종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시생들이 지금 삼시생들 굉장히 많잖아요. 삼시생들은 1차 컷이 81.66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붙어요. 어렵지 않게 붙는단 말이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미 이 특허와 상표에 대해서는 1차적인 관점으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11월에도 시작 안 합니다. 저도 삼시로 합격을 했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은 삼시생들은 실제 특허 상표를 12월 말에 기말고사 끝나고 시작을 해요. 그래도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게 특허 상표를 1차적으로 바라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차적인 관점도 같이 바라보면서 어차피 기본이 중요한 거니까 2차적인 관점을 같이 바라보면서 1차적인 관점도 같이 우리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것도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역 2차 강사진들이 이제 멘토로 투입이 됩니다. 멘토로 투입이 되고 저 같은 경우나 이제 서상철 변리사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강의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뭐 임병홍 변리사님 강의 들으셔도 되고 어떻게든 뭐 들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종합반에 들어오든 말든 간에 합격하시면 되는 거예요. 올해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강사진들 중에 1차 강의의 경험이 있고 합격자를 배출한 강사들이 1차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 자, 그리고 시기별 맞춤 커리큘럼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변리사 시험을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은 뭐 이제 여기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랑 비슷하면 쇼트트랙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마라톤에서 페이스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순발력이에요. 무슨 페이스가 중요해요? 순발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어차피 1등, 2등 선두권은요 똑같은 속도로 뛰다가 아주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에 스퍼트를 치고 나가고 이악 물고 발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시험이에요. 쇼트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실력차 많이 나는 것 같죠?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하다가 1차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마지막 2달
마지막 2달에 스퍼트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2차 같은 경우도 마지막 2달 정도. 근데 2차는 조금 좀 더 길게 해가지고 어려우니까 마지막 3달 정도를 이제 조금 스퍼트를 한 사람이 이기는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합격생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라톤에서 페이스가 중요하고 지구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완주를 하기 위한 마라톤.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중요해요. 근데 이기기 위한 마라톤이나 이기기 위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마지막에 이제 스퍼트를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거 모르잖아요. 언제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시기별로 맞춤 커리큘럼을 제공해 드릴 거고 그 이전에 스퍼트를 올리기 이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페이스를 잃지 않도록 멘토링을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무한 질의 응답을 해 드릴 거예요. 멘토들이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질문 이상호 시덥장고 지금 밑에서 제가 조금 늦게 올라왔는데 지금 밑에서도 질문 받아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시덥자는 것도 이제 질문을 받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일단은 한빛은 제대로 오래됐잖아요. 오래돼서 뭐 이제 뭐 다른 학원들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합격자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뭐 원해린밸리사가 소개를 시켜드렸겠지만 진짜로 데이터베이스들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점이 뭔지,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지 개별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전략을 제공해 드릴 거고 합격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뭐 이상한 정보는 제공해 드리지 않을 거고, 그래서 오로지 합격만을 이제 바라보고 가는 종합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 합격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 종합반은요, 제가 2차와 연계된다고 했지 2차 합격을 목적으로 한 종합반은 아닙니다. 1차 합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조급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내년에 그냥 2차까지 붙어야지라고 생각하시겠는데 2차를 가장 빨리 붙는 방법은요, 1차를 빨리 붙어야 2차를 빨리 붙습니다. 이거 뭐 이론의 여지가 있어요. 2차를 빨리 붙는 방법은 일단 1차를 빨리 붙고 2차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를 합격을 위해서 이제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릴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톡방이나 또는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멘토링을 통해서 뭐 수험 생활 전반 그리고 과목에 대한 거까지 무한 질의응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이제 상표 강사고 서상철 변리사 같은 경우 특허 강사고 원해린 변리사 상표 강사고, 그리고 이따 이제 뭐 소개되지 않은 멘토들도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다른 과목도 질문 받아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들도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희가 아는 한도에서는 최대한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민법 어떤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자연과학 선생님들이라든지 저희가 다 섭외를 해가지고 그런 질의응답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제공을 해드릴 텐데, 자, 그래서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이 돼 있는데, 자, 여기는요 굉장히 대략적으로만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서 뭐 이제 뭐 강의 이름들이나 약간 그런 목표 같은 것들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간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올해 1차, 그러니까 내년에 60회 1차를 합격하기 위해서 목표로 달려가는 것이고, 그래서 뭐 특허나 상표나 뭐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제 상표 강사다 보니까 좀 상표 강의를 좀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1차 세션인데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까먹으셨을 겁니다. 7월 달에 상표법의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중급 강의 성질을 갖는 이제 강의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어떤 강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2차 시험 지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차 시험 때 가지고 있는 책을 전부 다 참고만 하게 돼요. 참고만 하게 되고 1차 책 가지고 2차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왜냐하면은 2차에서 상표만 본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2차에서 가장 어려운 이상한 두꺼운 과목이 뭐냐면 민사소송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들을 전부 다 2차용 책으로, 2차용 쟁점이 정리되어 있는 책으로 바꾸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 2차 이제 강사진이 같이 연계가 돼서 1, 2차 연계 강의가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세상표라는 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2차를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도 요걸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개정판으로 1차용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릴 거고, 조문 노트도 함께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표법의 해석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법 과목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법조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을 해석하고, 여러분 1차 붙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법조문을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그 법조문의 추상적인 규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는 판례를 공부하세요. 끝입니다. 1, 2차 다 붙을 수 있어요. 정말 쉽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법학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그 조문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강의를 제공해 드릴 거고, 그래서 우리는 1, 2차를 빌드업을 하게 될 겁니다. 예, 빌드업을 하면서 조문 기반 해석을 우리가 같이 하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8월하고 9월에 이제 변곡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 저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간 어떤 이제 강의를 제공을 해드릴 텐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문제 푸셔야 돼요. 문제 푸셔야 되는데 작년에 문제 많이 푸셨어요? 문제 많이 안 풀었죠? 예, 문제 많이 안 풀어서 떨어진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1차는 어쨌든 간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6월, 7월, 8월까지는 모든 과목의 개념은 끝나야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냥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고 그 문제집 자체가 기본서가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본서가 아니라 문제집 자체가 기본서가 돼야 되고, 그 문제집 자체가 이제 오답 노트가 돼야 되거든요. 자신만의. 예. 그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변곡점이라는 책을 가지고 기출에 대한 모든 문제를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알파 문제를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1차는 묻기에는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근데 우리 완벽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 종합반 특징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적화된 마인드 컨트롤하고, 이제 어떠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이제 특상에 한정해서는 일단은 이제 극강 모의고사를 이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매주 오셔가지고 문제 풀고 강평 듣고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조지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그냥 조지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요거는 12월 달 또는 2월 달에 하고, 여러분들 2월 달에 가서 붙고 오시면 됩니다. 예, 붙고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기초 GS 들으시고 실전 GS 들으시고 하신 다음에 2차까지 붙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2차를 붙는 것,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는 것 자체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본대로 가면 돼요. 근데 자꾸 뭐가 문제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들어오잖아요.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냥 기본이 도대체 뭔데? 일단 그거 자체가 정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합격하는 길은요, 일단은 가장 천천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1차 한번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조급해 하셔가지고 막 2차 한꺼번에 하려고 하시고 막 지금 막 민소 GS 듣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장 빠른 길은 가장 천천히 가는 거예요. 1차를 무조건 붙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을 무기로 이제 문제를 푸는 종합반이고요. 그래서 1차 합격에 최적화된 종합반 커리큘럼을 제공해 드릴 거고, 그래서 가장 빠른 최종 합격은 기본이라는 거. 예, 여러분들 이제 뭐 종합반에 들어오시던 간에 안 들어오시던 간에 이 내용은 꼭 이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2월에 있을 시험에는 여러분들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뭐 늦은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제 만약에 종합반을 같이 하게 되면은 멘토로서 그리고 강사로서 만나서 계속 이제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